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염증이나 독소 이런 부분들이 암을 일으키는 데 영향을 주죠. 뭐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암 환자가 피한 것 중에 가장 비중이 있는 걸로 보자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으람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외래에서 이렇게 우리 환자분들을 보는데 우리 환자분들이 의외로 자기 가지고 있는 기수에 비해서 그렇게 심하지도 않는데 아주 불안감을 많이 호소하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치료가 방해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우리 그런 환자분들한테 우리 말이 속담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잖아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암은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불치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죠. 그때는 뭐 5년 생존율이 뭐 40% 이하 이럴 때인데 지금은 5년 생존율이 벌써 73%, 75%. 보통 한 4명이 암에 걸렸을 때 3명 정도는 다 나을 수 있는 이런 병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에 암은 만성질환입니다. 내가 잘 관리를 잘하고 암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모르다 보니까 더 겁이 나는 거죠. 우리가 깜깜하다는 게 겁내는 게 뭐예요? 안에 뭐가 안 보여서 무섭잖아요. 그럼 내가 안에를 들여다 볼 수 있다면 그런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어두운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고 내 눈에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염증 독소가 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염증이나 독소 이런 부분들이 암을 일으키는 데 영향을 주죠. 우리가 염증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 분들은 대개 어디 상처가 나가지고 골마서 고름이 나온다든가 이걸만 염증으로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야 감염에 의한 염증이고요. 또 하나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만성 질환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들 여기에 관여하는 게 염증성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염증성 물질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염증이 아닌 우리 염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촉진되는 물질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염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나누면 감염성 염증, 그 다음에 대사성 염증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감염성 염증도 암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간염,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이게 오래 지속이 되면 이게 지방간으로 넘어가서 간경화로 넘어가가지고 간암으로 가죠. 이게 바로 감염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염증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속이 쓰리고 하는데 검사해 보면 내시경에 보면 헬리코박터 있잖아요. 이 헬리코박터가 오랫동안 이 위안에서 지속이 되면 염증에 의해서 암을 일으킵니다. 위암의 원인이 되고 또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된 게 뭐예요? HPV라는 균이 있죠. 인유두종 바이러스. 그래서 자궁경부암, 특히 여성들, 젊은 여성들이 자궁경부암 걸리는 경우에 HPV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구강암도 HPV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내나 감염이고요. 그리고 이제 EBV라고 해서 앱사인바 바이러스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비인두암이라든지 림프종 같은 것을 일으키는 경우인데 대개 이제 이렇게 감염성으로 오는 경우는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이상 세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포 안에 있는 DNA가 손상을 받아서 이게 변이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암으로 가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감염성 염증이 암을 일으키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사성으로서 오는 경우는 이렇게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TNF 알파라든지 인터루킨 6라든지 그다음에 IGF-1, 2, 인터루킨 10 많아요. 아주 많은 이런 물질들이 이렇게 세포 성장을 촉진하거나 아니면 세포 자살 과정을 차단을 시켜가지고 암으로 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보면 우리가 이제 비만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우리 비만은 지방세포 안에 수많은 염증성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비만이 암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대장암이라든지 유방암, 췌장암 같은 것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당뇨 환자가 암을 잘 일으킨다는 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한 30% 정도의 암 발생률을 높이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당뇨 때는 인슐린이 높아져요.
인슐린이 암을 키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오는 암들을 보면 간암이나 췌장암, 자궁내막암 이런 암들을 유발하는 거. 그리고 지방간은 뭐 간암으로 가는 전 단계니까 이런 부분들 여기서 대부분 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 또 오히려 면역을 높이는 사이토카인도 있고 면역을 떨치는 사이토카인도 있어요. 근데 대개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들은 대개 면역을 떨치면서 암을 유발하는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독소를 한번 볼게요. 우리 주변에 생활하는데 많은 수많은 독소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담배 연기라고 생각을 해요. 한 70가지의 발암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벤젠이나 니트로사민, 그다음에 포르말데히드 이런 게 이제 되게 이제 대표적인 독소인데 담배가 아주 우리 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암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중금속 같은 경우, 중금속은 여러분들이 실제 나오고 접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비소 같은 거, 비소는 우리 특히 이 방부목 쓰는데 비소가 많이 들어갑니다. 썩지 않게끔 우리가 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 보면 비소가 많이 들어가 있고, 카드미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장난감이라든지 플라스틱 제품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다음에 도색하는 가운데 이런 데서 많이 있고, 우리가 니켈이나 알루미늄 이런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니까 암을 일으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라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워낙에 이제 식품이라든지 가공식품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어떤 방부제라든지 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색소를 쓴다든지 또 이거 보관하는 과정에서 만드는 니트로사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독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기를 굽는다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다이옥신이라든지, 또 우리가 유기농을 많이 찾는데 유기농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제초제나 아니면은 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피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실제적으로 농산물에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미세먼지, 특히 이제 황사라든지 그다음에 공장 주변에 있는 공장 매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독소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독소들은 대개는 보면은 우리 DNA 손상을 줘요. DNA 손상을 줘가지고 이게 이제 변이를 일으킨 거죠. 성장을 촉진시키거나 아니면 세포 자살을 억제를 해가지고 암을 유도하는 거예요. 암 환자가 피해야 할 염증 독소 3가지는 뭔가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암 환자가 피하는 것 중에 가장 비중이 있는 걸로 보자면 일단은 담배가 이제 우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당 고지방인 가공식품,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독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 우리 이제 담배 같은 경우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담배가 암에 영향을 많이 주느냐, 알코올이 영향을 더 많이 주느냐, 술, 담배, 우리가 술하고 담배를 묶어 가잖아요. 어떤 게 더 그런가? 대개 담배 같은 경우는 발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통 흡연자들이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한 20, 30배 정도의 암 발생률이 높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담배 같은 경우는 이게 연기로 나오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영향을 또 같이 주는 게 있고, 근데 우리가 알코올 같은 경우는 의외로 그렇게 많이 올리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 대사가 되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발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간접적으로 암을 일으키는데, 보통 술을 마시면은 안 마신 사람에 비해서 한 2배에서 5배 정도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간암 같은 것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간암 중에 아마 알코올이 가장 암을 발생하는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의외로 알코올보다는 간염에서 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알코올에서 오는 경우는 전체 간암 중에 한 15% 정도 된다고 돼요. 근데 알코올이 간암뿐이 아니고 유방암에 영향을 더 많이 주거든요. 비중으로 따지면 담배가 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의 바깥에 외출을 하거나 이를테면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가를 한번 보면, 근데 이거는 입자 크기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되게 크기가 크면 저 안에 있는 폐포까지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10마이크로 이상이 되는 것은 우리 폐 안에서 주로 염증을 일으키는 거고, 2.5마이크로 이하가 되면 이제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초미세먼지 0.1 마이크로 정도 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암 발생률이 아주 높아지는 겁니다.